중동고 통합과학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이제 설명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전에 시험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중동고의 전반적인 특징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마찬가지 언급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기말고사의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시험 분석 진행하면서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학생들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고 학부모님들께는 뭐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영상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저희는 이제 2학년을 올라가는 시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문자가 가장 많이 오고 있고 혹은 연락이 가장 많이 오고 있는 포인트는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 과목의 이제 흐름이나 전반적인 흐름 혹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이제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영상은 오른쪽에 있는 중동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세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기 때부터 2학기까지 이제 적중률 하나하나 정리를 했고요. 거의 90% 내외의 적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대비의 경우에 중동고 전인원 성적 상승했고, 특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0점 이상 증가한 학생들 혹은 뭐 4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친구 50점 이상 향상했고, 그래서 물론 학교의 시험이 그 전보다 조금 좀 어려웠던 시험보다는 확실히 쉬워지긴 했으나 그래도 공부를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나름 성적을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 범위 자체가 사실 물리하고 화학 파트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특강을 통해서 저희는 최대한 물리화학의 기본 베이스 혹은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에 노력을 했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에 해당되는데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 하나하나 체크해서 시험 당일날 재원생 성적을 분석했더니 대략 3번, 5번, 7번, 서술형 3, 4, 5가 이렇게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 정답률을 기입해서 나름 지구과학 파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물리 파트에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 생명 파트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생명 파트는 좀 쉬웠거나 혹은 우리 학생들이 잘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지구과학의 3번, 5번, 7번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상황인 거고, 대략 3번의 경우에 정답률 38% 그리고 5번은 53% 그리고 7번의 경우에 마찬가지 38%인데 이후의 문제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건 이러한 적중률을 보였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이제 3번에 해당됩니다. 3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문제의 변형이 있었죠. 그래서 모식도를 통해서 특히 남아메리카판의 좌우, 그죠? 동서를 모두 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고, 하단에 보시면 역단층과 혹은 화산활동 변환단층의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즉 각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혹은 자연현상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했던 문제인 거고, 저희는 이와 같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험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1 파트에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인도 대륙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상황이 좀 다른 판들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는 대륙, 하나는 해양에 해당되는데 그들의 이제 흐름을 통해서, 즉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면서 이들의 대륙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를 유추하는 문제였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다음 5번의 경우에도 킬러 파트에 포함되는데 역시 기존에 많이 했던 유형이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중동고에서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이 바로 문제 하나를 그냥 단순하게 쉽게 내는 성향은 아닌 거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거의 대부분의 보기를 변형해서 추가하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기에는 되게 쉬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래쪽에 이제 동글뱅이 5번 보시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재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수치는 다 외워야지 1등급 가능하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자연 모방을 한 이제 신소재 파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하나 적게 했는데 생물의 종류와 생물의 어떤 특징을 이제 모방한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 혹은 학교 자료를 베이스로 시험 출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중동고의 경우 기출의 중요성이 매우 인지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시요. 마지막 이제 뭐 서술형 4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수직 평강판이나 수평 평강판의 작동 원리가 나와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내용 서술하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감점의 요소만 없다면 즉 핵심 단어를 정확히 사용해서 문제를 푸냐 안 푸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생태계 파트는 원체 좀 너무 쉽게 나왔다. 그리고 물론 쉽게 나왔다 할지라도 중동고이기 때문에 보기의 변형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 각각의 사례들이 되게 중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물리 화학이 주가 될 건데 아마도 제 이 예상은 물리 원 파트나 혹은 화학 원의 계산 혹은 도표 그리고 뭐 자료 분석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맥락은 거의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수업에 대한 이런 만족도 나왔고 마찬가지 학생 분석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고요. 자, 끝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말고사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목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교 대비 사실 양이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요 아파트 이제 화학 파트죠. 산화 환원의 양 자체도 많고 산과 염기에 대한 특징 그리고 산과 염기를 넘어서 그들이 반응하는 중화 반응까지 결국 화원의 그 단원 자체가 총 4가지인데 4단원의 거의 대부분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전기 파트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효율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그러니까 통합과학 전 단원 즉 4단원 중에서 물리화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50%가 그렇죠.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된다. 이뿐만 아니라 생물의 진화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심지어 지구환경 변화까지 있습니다. 즉 통합과학 3, 4단원에서 어려울 수 있는 단원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단원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중화반응, 그렇죠? 그리고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끝으로 지구과학의 엘니뇨 라니냐가 나올 수 있는 지구환경 변화다. 사실 중동고는 이번 시험 대비가 굉장히 양도 많고 난이도도 매우 올라갈 거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일반적인 이제 문제들이 하나하나 섞여서 그들의 화학 반응식을 전체 다 이해해야지 어떤 친구가 산화고 어떤 친구가 환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시험 문제는 MG와 거의 대부분 산소가 반응하는 케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산소를 얻고 이름에 따라서 산화 환원이 되는 포인트는 그쵸 고등학교 1학년이 메인이 되는 거고 단 전자가 이동하거나 혹은 산화수가 바뀌는 케이스의 경우 화원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 모든 화학 반응식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만 특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단순한 화학 반응식이 아니라 그 화학 반응식 내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다. 그래서 21년 기출이었긴 하지만 다른 학교 대비 난이도가 되게 높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두 번째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파트를 잠깐 보자면 말라리아 발생과 혹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이제 그쵸? 그들의 서로 상호 관계도 그리고 마찬가지 유전자까지 이렇게 나와서 자료 해석이 메인이 되는 거고 보통의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혹은 문제집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일반 생물학에 있는 자료 가지고 와서 나름의 추가를 하시고 혹은 변형하셨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중화반응 파트인 거죠. 잠깐 내려가서 중화반응의 경우에도 같은 결을 갖습니다. 화원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각각 물질이 반응해서 그냥 중화열만 확인하거나 혹은 만들어지는 물질, 즉 물의 부피를 따지는 문제들, 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통과에선 주를 이루는데 우리 중동고의 경우에는 화원 킬러 파트다. 심지어 해당 내용에 대한 하나하나의 값을 구해서 그 값에 또다시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 이제 그쵸 2학기 중간고사 기출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이들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그 그래프가 다시 도표화할 수 있어야 되며 또 하나 이온 모형으로 바뀔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의 경우에는 그쵸 모식도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해당 문제는 되게 쉬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까지의 기출 패턴을 본다면 아마도 해수면의 단면이 시험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수면의 단면뿐만 아니라 이게 동쪽과 서쪽, 즉 태평양 동쪽과 서쪽 혹은 태평양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인도양이나 혹은 대서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특징이나 혹은 예시를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이제 이상 기온까지도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파트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이 파트의 경우에는 그쵸 이 코일 안에 있는 자기력선에 통과하는 개수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게 된다. 22년 중간고사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엔 올해 아마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더불어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래프 변형이 일어나거나 혹은 자료 해석이 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그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주가 되는 건 산화 환원, 산과 염기 중화 반응. 마찬가지죠.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의 경우엔 도표와 모형 혹은 그래프 분석이 메인이 될 것 같고 물리 파트인 전기, 즉 발전 파트와 수송 파트 역시 그들의 이제 계산 과정이나 혹은 그래프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경우에는 통합과 교재 기본 구성은 항상 똑같은 거고요. 자, 보통 이제 개념소보다는 그쵸 난이도 자체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자, 왼쪽에 보시면은 생명 파트도 이제 생투에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지구과학도 마찬가지, 지구과학 1에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 추가시켜서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은 다 추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보통 이제 문제를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한 1400문제에서 난이도 약간 올라가면은 그쵸 줄 수도 있고 혹은 양 자체가 좀 증가하게 되면 한 요 정도 풀 생각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를 별도로 빼버리고 대략 한 1500문제 정도 이렇게 문제 풀 예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이나 혹은 기타 등등 테스트에 대해서도 영상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고요. 학교 자료나 학교 필기 뭐 이렇게 진행합니다. 또 하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클리닉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이번 성적 향상의 메인은 사실 그렇죠. 매일매일 진행하는 클리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마다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소단원이 매우 다를 수 있죠. 즉 같은 80점이라도 서로 다른 유형을 이제 틀리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점검하고 이후 본인이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동행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 학생보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서 이제 이렇게 유형들을 보셨는데 그 유형 자체가 다른 학교와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동고만의 나름의 난이도가 있을 거고 그 난이도를 바탕으로 도표, 그림,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포커싱하고자 합니다. 자, 시험 분석의 경우에는 문자 메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질의응답은 단톡을 통해서 진행하며 그리고 학생 공지도 항상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수업하고 있는 모든 반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문제 선별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이번에 시험 대비 같이 했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건데 앱스트랙이라고요. 그쵸. 시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필기 역시 중동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례로 신소재 파트 논문 읽기를 진행했는데 그 논문도 마찬가지 내용 정리해서 학생들이 암기가 되게 쉬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학생들의 배부하고 클리닉 때 함께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학생 상담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현재는 이과를 진학한다면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혹은 수능 과목으로 혹은 내신 과목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클리닉은 매일 똑같습니다. 매주 진행되고 학생마다 상의하며 특히 토요일의 경우에는 그쵸.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 단톡의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 시험 분석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 대비 때 되게 많이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함께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1회, 2회 보통 테스트 한번 재출제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데 2회 출제해서 유형 변화시켜서 문제풀이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 올리고 각 주차별로 이렇게 누적 기록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힘들고 혹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심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중동고의 경우에 10월 22일 일요일 날 그렇죠. 6+1 정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시간이 좀 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험 범위는 그 전 대비 너무 많은 양이다. 물리화 그리고 심지어 지구과학까지 심화 파트 혹은 선행 파트에 시험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리게 되었고 회차도 마찬가지와 같이 진행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주간지의 기본적인 예시인데 매번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보통 주간지의 경우에는 뭐 많게는 100문제 혹은 더 많게는 120문제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 기말고사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지에 이제 거의 대부분 문제는 한 80문제 선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홀짝으로 나누어서 난이도를 조절하던가 혹은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명예의 전당이나 혹은 반복이나 고난이도 역시 꾸준히 체크하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시험 대비 때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